ATM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금 사용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ATM이 사라지는 이유에 더불어 앞으로 변경될 은행 관련 내용들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위의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ATM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하루에 2.5대의 ATM이 철거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지난 6월 말 기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이 운영 중인 ATM은 총 16,431대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과 비교해서 현재 449대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 10년 전과 비교해 본다면 10년 전 4대 은행에서 ATM을 3만 대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와 비교해 본다면 거의 반 정도 사라진 수치가 되겠죠. 더 나아가 최근 약 3년 사이에 거의 3천여 대가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수치로만 따져도 점점 ATM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굳이 수치를 보지 않아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ATM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체감하실 겁니다. 각 한 대씩은 있었던 편의점에도 ATM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시중은행의 ATM 코너에서도 많게는 5대 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2대 정도 겨우 보이는데요. ATM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게 실감나는 대목이죠. 은행에 들려서 대기표를 뽑아 순번을 기다리지 않아도 간단한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편리한 ATM이 왜 없어지는 걸까요? 이렇게 ATM을 없애는 이유는 바로 효율성 때문입니다. 팬데믹 시대 비대면 영업이 발달하면서 모바일을 활용한 은행 업무가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 영향에 ATM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자료의 수치를 한번 볼까요? ATM을 활용한 입출금, 이체 거래 건수의 비중이 2018년도 30%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에는 14%까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ATM 이용 빈도수에 비해 ATM 유지 비용은 보통이 아니라고 합니다. ATM을 유지하는 데 연간 1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요즘 웬만한 통장들이 수수료가 거의 면제죠. 유지 비용은 그대로인데 수수료는 없으니 그래서 ATM을 통한 수익 창출은 거의 안 된다고 합니다. 은행권에서는 ATM이 많으면 많을수록 손해다 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도 하죠. ATM뿐만 아니라 은행 점포의 숫자도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7년도에 약 6,700여 개였던 은행 점포가 이제는 5,800개 수준으로 5년 사이에 거의 1,000여 개의 점포가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점포가 모바일 사용에 취약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는 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기능을 추가한 새로운 기계들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ATM을 대체할 수 있는 바로 STM입니다. STM은 영상통화, 신분증 스캔 등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하고 예적금 신규 가입이라든지 카드 발급 등 창구 업무를 거의 80% 수준까지 소화할 수 있는 고기능 무인 자동화 기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새로운 기계에 취약합니다. 고기능이라고 한다면 사용이 더 복잡해질 뿐더러 애초에 기계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아무리 좋은 고성능이라 하더라도 사용법을 모르면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ATM의 이용 방법이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께서 ATM에 현금을 입출금하러 가실 때 이것과 이것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최근 신한은행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AI 이상 행동 탐지 ATM에 보이스피싱 탐지 예방 시스템을 추가 업그레이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ATM을 이용할 때 만약 고객이 선글라스, 모자를 착용하고 있거나 통화하면서 출금 혹은 이체를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일 경우 이를 탐지해 고객에게 주의 문구를 안내하고 본인 인증 등 추가 절차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원래 사용하던 방법에 익숙하신 어르신들께서는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본인 인증에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당황하시다가 본인 인증을 못하게 된다면 출금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ATM을 이용할 때 모자나 선글라스는 피하시고 통화를 하면서 ATM 이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생각해도 머리가 복잡해지실 것 같습니다. 정말 불편해지는 것만 같은데요. 이렇게 불편한 기능들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 편취형 범죄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한 부분들입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ATM뿐만 아니라 은행 창구에서도 불편함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5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 비교적 간단한 문진표를 작성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진표가 좀 더 까다롭게 바뀐다고 하는데요. 1천만원 이상 인출하실 때는 문진표가 아닌 은행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자녀들에게 줄 증여세 절세를 위해 현금을 뽑아 직접 전달해 주시는 경우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럴 경우 큰 돈을 출금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업무가 변경될 때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피해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은 은행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은행 담당자와 면담을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 면담 기준이 1천만 원이니 그 이하로 900만 원씩 여러 번 인출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래도 하루에 900만 원씩 여러 번 인출하셨다면 은행 직원분께서 의심 거래로 판단하여 규정상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있는 자료를 국세청이 활용해서 세금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한 꼼수를 부렸다가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세 신경 쓰시는 분들께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기준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한 은행에서 하루에 900만 원씩 여러 번 출금했다라고 하면 1천만 원이 초과돼서 보고되고요. 하나의 은행에서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하면 보고되지만 다른 은행에서 각각 900만 원씩 나눠서 출금하는 건 보고되지 않습니다. ATM과 은행 거래를 합쳐서 1천만 원 이상일 때도 보고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입금과 출금 금액은 따로 적용되고요. 계좌이체나 수표도 해당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변경된 ATM 이용에 관해 그리고 변경된 은행 업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은행 업무는 내 소중한 자산과 가까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할 텐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이용하신다면 괜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빠르게 변한 세상에 우리는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변화 하나하나에 큰 불편함을 느끼시진 않을까 걱정이 앞섰는데요. 관련한 소식 조금 더 빨리 전달해드려서 불편을 조금 덜어드리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